국제결혼 피해 예방을 위해서 모두 오셨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대략 제가 드릴 말씀은 한 12분에서 15분 정도입니다. 제가 딱 어제 연습을 해보니까 국제결혼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애매모호한 사람들도 있고 또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결혼을 하게 되는 그 시점과 결행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안전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적어도 국제결혼 피해를 당할 확률이 50%는 감소하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상당수가 재혼을 다시 꿈꾸시는 분 계시고 초혼자도 계시거든요. 자, 국제결혼 피해 발생의 원인과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송아지가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처럼 어미소가 송아지를 핥아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제결혼이라는 것을 하시는 남성분들이 결혼은 일생의 가장 큰 행사이고 중요한 자기 인생의 그 행복과 불행의 이 종집을 찍고 안 찍고의 이 문제가 큰 것을 갖다가 절에 가서 불공을 3,000배를 드린다거나 적어도예요. 적어도 이 정도 노력을 하셔야만이 국제결혼 성공률이 50%가 확보되는 거예요. 50%가. 그렇게 해도 자,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이 200만 시대에 제가 잠을 못 자서 조금 목소리가 안 좋아도 이해하시고요. 다문화 가정 32만.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아직도 많은 국제결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결혼 피해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으로 양국가적으로 더 크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자, 특히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에 의한 피해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기 결혼업을 하시는 분들도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악덕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화를 내실 필요가 없겠죠. 쟁점 1. 국제결혼 피해 발생의 원인과 종류.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에 의한 피해 현실과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만남과 결혼을 조성하여 국제결혼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게 되는 주요 이유와 상황은 과연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인과 외국인을 만나게 하고 결혼을 하기 시키기에 이처럼 많은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닌 불행한 결혼이 되어 온갖 고통과 피눈물 속에 비참하고 비극적인 생활만 하다가 파국으로 끝나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네 번째, 정부 부처 어제도 조사부장님과 여성부 담당자하고 한국리서치를 방문했습니다만 여성부나 소비자보험 등에서 확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민형사 고소와 소송 등에서 검찰, 법원의 판결문 등에서 확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 무엇보다 발제자가 만나고 상담한 1만여 건의 지난 10년간입니다. 이르는 전체 국제결혼 피해자들의 상담 사례에서 무려 70%에 이르는 7천여 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에 의한 자료로서 확인됩니다. 1만여 건의 피해자들 결혼 방식 등 피해 건수 평균 오차는 1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중개업체 현지 중매장이 소개 등으로 7천여 건이 5년 내 피해 확률이 그리고 파탄율이 70%입니다. 다문화 가정, 가족 소개 등 피해 건수가 2천여 건입니다. 5년 내 피해 등은 파탄율 20%입니다. 상당히 높죠. 지인 소개가 그만큼 국제결혼이 안정하다. 피해자 모임, 저희 같은 단체 또는 나홀로 여행 등 이런 건수는 천여 건입니다. 5년 내 피해는
파탄율 10%. 4번 중개업자들의 위법과 편법 그리고 파국. 이처럼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제 결혼을 하였으나 유독 국제 결혼 중개업자들의 피해가 70%를 헤아리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중개업자들이 위법과 편법 등을 자행하여 오늘날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한 명확한 증거로는 2013년 7월부터 2013년 15년 5월까지 아까 말씀하신 그 110명 자료가 여기 나옵니다. 서울경찰청에서만 당시 발제자의 인천 피해센터를 총 10여 차례 방문하여 당시 경찰청 팀장들로부터 불법 중개업자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는 통보와 피해 사례 요청을 전달을 받고 중개업자들에 의한 피해 사례만 2013년부터 2015년 2년간에 걸쳐서 발생한 2015년 5월까지의 피해 자료만 1천여 건 1차, 2차 500건, 3차 300건을 이메일로 발송했으며 서울경찰청으로 그 자료는 전국 지역별 경찰서에 분포가 되었다. 어림잡아 별도로 피해자들이 각 지역의 검찰이나 경찰서에 고소 고발한 사건 200여 건을 포함하면 총 2천여 건에 불과한 사건에서 1차 387명, 2차 68명, 3차 아까 말씀하신 111명 등 총 500명이 넘는 중개업자들을 처벌하였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중개업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것이다. 참조 2013년 11월 5일 SBS, 80 뉴스 등 1차, 2차, 3차 총 50여 개 언론 보도. 5번 국제결혼 주요 피해 요약. 국제결혼에서 가장 큰 피해라고 한다면 서로가 죽이고 죽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외국인, 한국인들이 다문화 부부를 이루면서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어버리는 타살과 자살자만 수백 명이 넘습니다. 한국인, 외국인들이 이처럼 잘못된 만남으로 국제 결혼을 하고 심각한 피해와 파탄을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 주요 원인이 정직하지 않고 봉사가 아닌 사리 사욕으로 국제 결혼을 진행하는 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들이 사기 수법은 결혼을 하려는 한국 남성들의 문제, 외국인 여성들의 문제 등을 잘 알면서 국제 결혼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서 잘 살 수 있다고 다 알아요. 그런데 함부로 시킵니다. 그런 분들이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당장 수익을 창출하는 마음으로 잘 살 수 없고 파탄이 예고가 될 소지가 다분함에도 어떠한 여과 장치도 없이 불순한 그 결혼을 진행하는 것에 있으며 때가 되어 드디어 아내든 남편이든 문제를 일으키고 파탄이 나면 애초부터 문제가 될 결혼을 성사를 시켰음에도 그 잘못을 부부 문제로 돌려서 자신들은 책임을 면하라고 하고 있다. 6번 악랄한 범죄적 결혼 중개가 있습니다. 더 악랄하고 범죄적인 중개업자는 아예 외국인 여자와 사전에 작당을 해서 한국에서 적당히 살다가 가출하게끔 하고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돈을 빼내는 방법, 외국인 여성에게 유리하게 이혼하는 방법, 가출이나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돈을 버는 방법, 이런 모든 방법을 비밀리에 알려주고 한국에서 돈을 벌게 하면서 또 다른 남성에게 재결혼을 조성시키고 있는 중개업자들이 상당하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매월 여자에게 월급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쟁점 2. 각종 피해의 종류입니다. 1.
중개업자 등과 작당 또는 외국인 여성들의 사기, 불법, 편법, 본국 남자와 위장 이혼을 하고 한국 남자와 결혼을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 2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나라가 많아서 이혼이라고 미혼이라고 속이고 결혼. 3번, 한국에 있는 남편이나 애인을 만나려고 오는 여자들. 4번, 한국에 불법 취업을 하려고 오는 여자들. 5번, 가족 초청을 목표로 하여 초청을 하면 가족들과 함께 모두 사라지는 행위. 6번, 사촌 오빠나 동생이라고 하여 불러들였더니 남편이거나 애인인 경우가 상당수가 있음. 7번, 한국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돈 송금과 선물을 요구하는 여자들의 유형. 8번, 국적 취득을 목표로 오는 여성들. 9번, 영주권을 얻고 그것을 이용하여 돈을 목표로 오는 여성들. 10번, 절대로 임신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들. 11번, 집안일, 가사일을 하지 않고 채팅이나 게임만 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도망가는 여성들. 12번, 집안 폐물 등 돈 되는 것을 모조리 절도 후에 도망가는 여성들. 13번, 그 밖에도 남편과 가족들에게 폭행 유도나 자해를 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여자들. 2번, 악덕 중개업자들의 불법 편법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1번, 사악한 업자가 자신의 아기를 임신시킨 여성을 한국 남성에게 소개한 자들이 저희 국제결혼 피해센터만 5명 있었다. 2번, 결혼을 하려고 간 한국 남성들에게 매춘을 시키고 있는 종자들도 많다. 3번, 참녀나 술집 여성을 요조 숙녀로 소개하는 업자들이 상당수가 있었다. 여기 피해자들 중에도 아까 성병에 관련된 그런 말씀하시길래 제 개인적인 그 피해 사례만 성병 매도 그 종류에 걸리시는 분들이 60여 명이 달합니다. 그런데 이 성병은 부끄러우니까 얘기 안 하시는 분이 더 많겠죠. 10배 더 보시면 돼요. 그럼 얼마나 많은 한국 남성들이 불건전한 여성, 그 잘못된 여성들과 결혼한 것이 입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번,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남자와 결혼을 주선 후 한국에 가서 폭행 유도 및 가출을 시키는 경우. 5번가 바뀌었습니다. 여성이 실례했습니다. 4번, 결혼을 강행하고 적당히 몇 달 살다가 도주시킴. 5번, 여성이 어리다고 하여 그리고 예쁘다고 하여 추가 비용을 받습니다. 자, 6번 건너뛰고요. 7번,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장애우들에게 멀쩡하고 예쁜 여성들을 소개하면서 많은 돈을 요구하는 행위. 8번, 결혼 생활을 할 여력이 없는 우리 극빈층들을 서류를 조작해서 결혼시킵니다. 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3번, 상당수의 외국인 여성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한국에 입국 후에 공항에서 미리 나온 애인이나 남편과 함께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2번, 한국에 입국 후 외국인 등록증을 취득한 후 사라지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3번, 영주권을 얻은 후에 사라지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4번, 국적 취득 후에 이혼을 요구하고 사라지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5번, 남편이 돈을 줬음에도 안 준다고 한다거나 또는 선물들을 안 해줄 때 사라집니다. 6번, 남편이 다치거나 돈벌이가 안 되어 돈을 못 벌면 그 남편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고 버려두고 도망을 갑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이건 나쁜 사람만 말씀드리니까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4번, 추가 비용을 착복하는 사기꾼 업자들의 수법을 말씀드립니다. 1번, 계약서 약정 외에 추가 비용을 받는 각종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번, 신랑의 생년월일이나 이름을 잘못 기재하여 중요한 결혼 서류이기에 혼인관청에 돈이나 뇌물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착복합니다. 3번,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옆에서 도와주마,
가짜 진단서나 한국의 신랑한테 전해줄 테니까 신랑이 돈을 보내면 우리가 나누어 갖자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4번, 아내에게 가서 아프다게 하라. 남편에게 이제 전달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서 보니까 아내가 정말 아프더라. 그러니까 약값이나 수술비, 용돈을 보내주는 것이 어떠냐 하면서 신랑이나 신랑의 어머니에게 가서 그 돈을 착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쟁점 3. 중개업자들의 대오각성과 자질과 자격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 중개업을 하신 분들은 유념하여 주십시오. 1번, 중개업자들의 몰락이 있습니다. 중개업체들의 전성기 때인 1990년대부터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 후반까지 한때 2천여 업체가 난립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성기를 구가했죠. 앞으로 그런 전성기가 다시는 안 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와 업체의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2015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전체 중개업체가 400여 곳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쇠퇴하고 자멸을 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국제결혼업자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결혼 진행으로 스스로를 망쳤는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모든 것은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하고 보람있게 했다면 이분들은 엄청난 발전을 했을 것이며 대한민국에 아마 공로상도 받았을 거예요. 장가못 가고 시집 못 가는 처녀 총각을 결혼시키는 것은 정말 인류가 준 큰 행복이고 하느님께서만 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물들을 이자들이 망친 겁니다. 이자들은 심한 말로 하면 살인마입니다. 살인마. 자기들의 돈과 명예, 물질을 위해서 그 머나먼 땅에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 남성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창녀라는 것을 많이 알면서 결혼을 시켜요. 건너뛰고요. 2번,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의 자격 기준. 이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발제자는 개인적으로 피해자 문제와 피해 예방 문제로 국제결혼업자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나보았고 많은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격과 소양 그리고 양심 이런 것은 없는 경우가 절대 다수였다.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방합니다. 기본적인 품성이 부족해서 기본 예의나 수칙 등을 모두 어기거나 사리 사욕이 너무 강해서 책임 회피와 자신의 잘못까지 그리고 실수까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가중을 시킨다는 업자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만나본 중개업자들 상당수가 기업형도 있었고 소규모도 있었고 또 중간 정도도 있었고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이든 중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영세업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내용대로 그 사람이 사람이 됨됨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만약에 저 가정이 잘못되면 사무라이 정신으로 활보를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없으면은 정말로 내가 소개한 저 가정이 잘못된다면 나는 절에 가서 또는 교회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겠다. 내 문제를 반성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정신만 가져줘도요. 저희 같은 단체는 필요 없습니다. 3번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성혼의 경험이나 국제결혼 관련 정보와 지식 부족으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사람도 많았다. 결혼은 인생에서 그 두 남녀의 가족들의 인생과 그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정말 중요한 행사이다. 그렇기에 사람과 사람을 소개하는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특별히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중개업 등록을 함에 있어 그 자격 기준을 크게 높여야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